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리더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한번 저점을 좀 이탈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미국 시장이 5%에서 6% 정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강력한 시장 대응책들에 조금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약간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초반에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승이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경이 돼서 미국 선물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 2시 10분경부터 아주 빠르게 떨어지면서 반등 한 번 없이 한 마이너스 5% 정도의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정확하게 2시 12분부터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바로 그냥 투매 물량들이 확 쏟아졌거든요. 물론 이제 투매 물량이 쏟아졌지만 이 투매 물량은 개인들의 물량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금융 당국들이 사상 유례 없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 또 거기에다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까지 역대 금융위기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빠르게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전혀 화답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회사채나 CP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서 금융권에다가 자금을 공급해주고 알아서 이제 니네들이 돈을 빌려줘라 라는 식의 정책을 폈다가 그날 미증시가 아주 급락을 면치 못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CP를 매입해 주겠다고 기업의 융통업입니다. 그것도 부실한 기업들의 융통업이에요. 자, 그걸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도 미 선물 시장은 뭐 다 필요 없다라는 듯이 아주 그냥 빠르게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전저점을 이탈을 한 종가 저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저점은 이탈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제 만들어진 이 양봉의 캔들을 다 잡아먹는 이 하락 장악형, 하락 지속형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로 일관을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까지 매도에 가세를 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마찬가지로 기관과 양매도로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대거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환율도 장중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장마감 무렵에 급등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그럼 자칫 외환 보유고에 또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 워낙 현재 시장이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또한 유심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여러 산업들에서 자재 부품 공급들의 차질로 인해서 셧다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셧다운에 가장 먼저 좀 발현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은 실수요 상권들을 아예 폐쇄 조치를 했잖아요. 폐쇄 조치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현재 뭐 거의 멈춰서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례를 보면 팬데믹 확산이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미국은 예상컨대 대략 한 4월 말이나 5월경쯤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바로 4월 달에서 5월 달에 있다는 거죠. 현재 각 증권사에서 1분기 산업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철강, 조선, 항공, 또 여행, 뭐 미디어까지 기타 등등 산업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기본 마이너스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팬데믹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실물 경제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금융권 부실로 전이가 된다면 그 충격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죠. 자, 현재 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10년 만에 16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단기에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구간은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종목을 보더라도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를 좀 살펴보면요. 자, 월봉으로 좀 볼게요. 자, 요 구간 좀 볼게요. 요 구간이 우리나라 이 IMF 구간입니다. 이때 이제 고점서부터 이 충격이 왔던 이 외환위기가 왔던 이 하락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 하락의 깊이가 대략 75%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보더라도 자, 저점까지 대략 한 65%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 구간이 이게 이제 IMF 때입니다. 우리나라. 자, 그리고 자, 요 구간이 이제 닷컴 버블 때입니다. 2001년도. 자, 닷컴 버블 때는 대략 고점 대비 한 54%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거품이 형성이 되고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의 충격은 한 50% 정도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자, 그리고 이때가 금융위기 때죠. 리먼 브라더스. 자, 이때의 하락폭을 보면 고점에서부터 저점을 확인을 하면요. 대략 한 57%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확인을 한다고 해도요. 자, 요 구간을 확인을 해보면 이 구간도 한 52% 정도 하락을 했죠. 자,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는 다 넘었죠. 자, 요 구간은 유럽발 재정위기 때였죠. 자, 요 구간은 고점 대비 한 26%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유럽국에 국한되어 거였고,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제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진 케이스잖아요. 자, 지금 구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구간은 고점 대비 현재의 구간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 대략 한 3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 구간에서부터 저점까지를 보면 현재 지금 대략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봐도 그렇고, 이 구간에서부터 봐도 그렇고, 과거에 시장이 거품을 형성하고 하락을 했을 때의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가 동요가 됐을 때는 대략 한 50% 정도, 50% 정도 하락의 이 깊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구간에서 저는 반등이 나오기를 정말 바라지만,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더군다나 오늘 일봉상으로 얘가 종가 저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질 못하고 정말 한 번 더 충격이 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이 하락도 또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하락을 한다면 정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말 공포를 넘어서 이 패닉 상태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점을 어디 확실하게 잡겠다, 저점에 신호가 나오면은 나는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저점을 다지는 모양을 확인을 하고 돌려서는 모습에서 진입을 해서 시장의 상승에 동참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리스크를 충분히 줄여주는 관점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제가 유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유가는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자, 30불을 어제 이탈을 했었죠. 현재 무려 23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유가는 이 시장의 충격을 분명히 더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거는 나스닥 선물인데 현재 하한가에 2시 15분에 들어가서 하한가에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세 가지 확인이 돼야지만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당연히 팬데믹이 안정화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제 유가의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 부실 기업들의 이 리스크가 줄어들고 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셋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 수급의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섣불리 지수의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패닉의 상태고 너무나 어이없는 시장이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 리더였습니다.